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저 의원들과 우리 저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의외의 인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명노 의원, 최은지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우리 또 은지 의원님께서는 제가 MC 보고서 처음 함께하는 의외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기대가 무척이나 큽니다. 아무래도 의외의 인물에서 가장 또 열정적인 두 분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오늘 또 궁금한 이야기도 많으니까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엄청 열정적이신데요. 저 굉장히 지금 네. 궁금해요. 두 번째인데 아직도 새로워요. 네, 새롭죠. 네, 두 분의 이야기는 더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 이 순방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관심이 높았던 만큼.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인펜, 이제 그런 특별 사인펜의 이런 일화도 기억에 남는데 혹시 두 분은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행어가 된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제 명언을 남기셨죠. 사실 이게 저는 딱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이전에 이제 회담 전에 3시간 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SNS에 돌발 메시지를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좀 이 불안한 상태에서 저도 잠도 못 자고 회담을 지켜봤는데 네네. 그때 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역시 이 외교의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피스메이커라는 이 단어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 뭐 북한 간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본인의 이 성과를 뿌듯하게 항상 자랑을 네. 하고는 하는데 이 부분을 간파했구나. 네, 본인을 그리고 또 페이스메이커라고 좀 낮추면서 네. 굉장한 전략을 잘 썼다.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졸였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도하는 순간이었겠네요. 네, 안도했습니다. 네. 우리 명노님은 어떻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트럼프식 기싸움에 지지 않았던 그 자세와 태도,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벌써 그 사인을 할 때 의자를 빼줬는데 그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그 의자에 만약에 앉았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선 내려다보는 그 방향으로 보게 될 텐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그리고 둘이 앉아 있을 때 사실 트럼프의 거구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체구가 작다 보니까 네. 약간 그걸로 위축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구도로 보였을 때는 트럼프가 좀 굽히고 있는 자세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끝까지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과거에 그런 일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네. 같은 경우에 뭐 복장이 왜 그러냐 아니면 지금 부탁하러 왔지 우리한테 뭔가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있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고 국제적으로 약간 굴욕을 줬다고 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았죠. 그러지 않을 만한 인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긴장했던 거를 완벽하게 해소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은 메시지적으로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이고 네. 하나는 또 이렇게 자세와 태도에 태도, 대해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취임 2달 만에 첫 순방이고 아무래도 이번 순방 같은 경우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최대 시험대로 또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일본을 먼저 순방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에 이제 그 순방을 하면서는 우리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첫 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후쿠시마 이 수산물 이런 문제들은 아직 적극적인 논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안보 청구서라고 하죠. 안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실무진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은 남아 있지만 지금 이 미일 이번 순방으로는 또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또 우리 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그리고 우리 이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이제 한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외교가 순탄하게 이전 정부와는 달리 잘 진행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좋은 시작이라고 딱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 순서도 이번에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두 차례 그 순방 일정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국가의 힘이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지도자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국격을 또 나타낸다는 생각을 이번에 여실히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충분히 충족이 됐던 두 차례의 순방 일정이었다고 봐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시바 총리에게 한국이 무려 일본을 먼저 방문해줬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그걸 굉장히 자랑하고 그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만큼의 기회를 준 만큼 또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에게 앞으로 내줄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한 가지 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에게 기죽지 않았던 앞서 말씀드린 그런 태도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도 될 선진국이 맞구나.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대단하고 크기만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걸 국민들께 상기시켜준 국민들께 자신감과 자존심을 좀 살려주고 심어준 그런 이번 순방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의원님들 이번 순방 일정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걸로 얘기를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뽑혔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예요. 아주 강경 보수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어떻게 이제 예측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역시 열정적으로 말하자는 의지. 아니 또 이 대표님 우리 국민의힘 대표의 얘기는 너무 저한테 지금 재밌는 네. 상황이어가지고요. 사실 이전에 장동혁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죄송스럽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탄핵 과정에서 탄핵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님과의 단절을 선언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네.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리고 이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최고위원을 사퇴하면서 이제 한동훈 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 국정조사에서 그 극우 커뮤니티라든지 극우 유튜버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그것에 신뢰를 한 나머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메모지를 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분의 이 정치가 사실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이 음모론 같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시고 또 극우 유튜버와 또 전환길 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환길 선생님? 선생님? 네, 전환길 당원분. 불러야죠, 뭐. 네, 그 지지를 얻고 지금 당대표까지 되신 건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실망은 사실 이미 이전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이제 논란을 계속 끌어온 것만으로도 실망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되신 거 보면서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께서도 지금 이 계엄과 탄핵의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구나. 국민의힘이 쇄신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 당은 어쩌면 정말 이제 회복이 불가하고 해산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겠다.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은지원님께서 이제 첫 시작에 어떤 정치 행보를 걸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하면 딱 하나 뭐 생각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재판의 판사로 이렇게 그렇죠. 하셨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인물이기도 하고 앞서 최은주 의원님께서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뭘 한 게 없어요, 그분은. 네, 진짜로 뭘 한 게 없는데 전환길의 그 지지와 전환길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그 스피커로 해서 당선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당선을 보면서 와 진짜 답이 없다. 이 당은 이제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환길이 국민의힘의 브레인이라는 걸 이번에는 그 입지를 단단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민주당에는 그 민주연구원이라고 정책 조직이 있거든요. 그 연구원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그 보수 정당을 쭉 이어온 그 연구원이 있는데
이러다가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전환길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진 않을까. 장동혁 대표님이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버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난번 방송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갈 때까지 가버린 이 정당은 이제 해산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좋은 당대표가 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을 자진 해산하는 절차를 밟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면 네. 진짜로 보수 정당을 재건을 하는 그 절차를 거친다면 그러면 그래도 지금의 당 대표로서는 객관적인 그런 안목을 지녔다라고 만큼이라도 남지 않을까. 사실 뭐 이제 생각합니다. 새롭게 뽑히는 거는 새롭게 또 당을 쇄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선출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2명이 이렇게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 숨진 소방관들의 참사 이후에 이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게 전해지면서 이 소방관들에 대한 마음 건강에 대한 그 관리 여기에 따른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은지 의원님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었고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우리 박 소방관님이 실종되었을 때 정말 저도 다시 돌아오기를 좀 바랐어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굉장히 이제 우울증도 겪으시고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던 것들을 이제 접하면서 제가 행자위원으로 지금 3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행자위원회에서 이제 소방본부가 상임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소방관들의 이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난 한 3년간 계속 점검을 하고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방관분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사실 지원이 있습니다. 마음건강 사업이라고 해서 소방관들의 심리 치료를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하는 그런 네.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면은 이 소방관 분들이 이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네.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위험군이면은 사실은 네. 이제 병원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수순이 네, 당연하잖아요. 바로 적극적인 그런 그렇죠. 적극적인 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약물 치료라든지 입원 치료라든지 이렇게 병원의 개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된 이후에 본인이 결심으로 병원을 가셔야만 네. 이 진료비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고위험군들은 사실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본인은 괜찮다. 그리고 곧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팀에 피해가 갈까봐 네. 그리고 내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나는 것이 굉장히 직업적으로도 숨기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다들 못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 직업적인 특성상 병원으로 발로 네.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네. 이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자. 의무적으로 네. 규칙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고 또 이제 단기 상담이 아니고 좀 1년 넘게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상담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족들까지 같이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특히 대규모 참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그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심층 치료를 더 안 받으시는 이유가 네. 본인이 금세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가족들은 옆에서 보면서 뭐 동료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빨리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좀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앞으로는 그 뭐 심리 상담에 대한 이 기관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 그리고 당연히 상담사 수의 부족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안을 좀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좀 예산과 제도의 변화를 동반한 좀 정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정말 절실하다. 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뭐 하나만 놓고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라 네. 총합적으로 다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뭔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 아무래도 정말 위험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이제 구조를 해주시는 입장이니까 네. 본인들도 이렇게 좀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는 다르게 마음에 이게 상처가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뭐 저번 달에 그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이제 화재 사건이 엄청 크게 나고 난 네. 이후에 있었던 토론회였어요. 경남 쪽에. 근데 제가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달려와 주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국가는 과연 손을 내밀었는가? 그 심리치료 12번으로 과연 이분을 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존재하고요. 아까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에게 이런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무척이나 큽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명노 의원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자, 네. 우리 지역 대표 공원입니다. 풍암 호수공원. 근데 1호 국가 도시공원에 도전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최근에 뭐 선포식에도 이렇게 또 다녀오셨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1호 국가 도시 정원이 되기 위한 그 전략 뭐 이런 뭐 숙제 같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일정 평수와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화가 되면서 풍암호수가 그 중앙공원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조건에 부합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 자격 요건에 따르면은 일부 평수가 그 부족하고 그 제약 조건에 좀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그걸 배제하고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준 덕분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양부남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서구청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어요. 사실 중앙공원 안에는 풍암호수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들과 또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수질 개선이었는데 이 수질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해서 그 수량을 조정하고 또 그 바닥재를 바꾸는 그 과정 그리고 호환을 정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주민들께서 풍암호수가 매립돼서 없어진다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제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풍암호수를 수질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이 담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의회에 입성한 다음에 발언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고 그리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형식적으로는 주민협의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주민협의체에 간사로 들어가서 네. 회의를 여러 차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협의체 그 위원장과 그 회장과 또 강기정 시장과 함께 협약식을 통해서 풍암호수의 수 면적을 절대로 줄이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 수심은 조정을 해서 그 유입할 수 있는 수량과 여기를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같이 맞춰 나가겠다라는 합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된 만큼 네. 앞으로 이 중앙공원이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을지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 네. 풍암 호수공원 저도 산책을 많이 했었고 그 공원 아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이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취합이 돼서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되고 우리 도시민들의 또 안식처가 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잘 됐으면 한 가지만 좋겠어요. 덧붙이자면은 그 중앙공원이 만약에 그렇게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네. 시에서 그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이 앞으로 한 해에 한 5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면은 이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국가 예산으로 그걸 계속 하게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이 네. 더 아름다운 공원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의회 인물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아요. 자, 그럼 오늘 열정적으로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우리 명노 의원님, 은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